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가 살고 있었어요. 형인 놀부는 심술쟁이에 욕심이 많았고 동생인 흥부는 마음이 착했어요. 놀부는 남의 논에 벼 이삭을 몰래 베거나 불난데 부채질하기 일쑤였고 흥부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요. 어쩜 형제가 저렇게 다를 수가 있다. 아마 놀부는 심술보 하나를 더 갖고 태어난 게야. 놀부가 흥부의 발 뒤꿈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으련만. 마을 사람들은 놀부의 못된 심보에 혀를 내둘렀어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놀부는 동생네 식구들이 먹는 밥이 아까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놀부는 흥부를 불러 말했어요. 이제 너도 네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아, 그럼 죽을 때까지 하는 일 없이 내게 얻어먹을 생각이냐? 당장 처자식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형님? 흥부가 애원했지만 놀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놀부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모두 차지한 뒤 흥부 가족을 쫓아버린 거예요. 빈손으로 쫓겨난 흥부네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흥부는 일거리를 찾아 부지런히 다녔지만 겨울이라 일손을 찾는 집이 없었어요. 배가 고픈 아이들은 하루 종일 먹는 타령만 했지요. 하얀 쌀밥에 고기 꼭 한 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 아이가 입맛을 다시며 말하면 다른 아이가 말을 받았어요. 난 밥이 아니라 시래가죽이라도 먹으면 좋겠어. 시래기죽? 시래기죽. 보다 못한 흥부의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제발 형님 댁에 가서 뭐라도 좀 얻어오세요. 흥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형님이 선뜻 도와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앉아서 굶을 수만은 없잖아요. 흥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놀부의 집 앞에서 흥부는 몇 번을 망설이다 들어갔어요. 형님? 놀부가 안방문을 빼꼼 열고 얼굴을 내밀었어요. 누군가? 형님, 저 흥부예요. 놀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흥부? 흥부가 누구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놀부가 모른 척하자 흥부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요. 형님,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갚을 테니 보리쌀 한 대라도 좀 꺼주세요. 이놈아, 우리 집도 굶는 판인데 어디서 동냥질이냐? 그러고는 마구 몽둥이질을 해서 흥부를 쫓았어요. 흥부네는 배를 쫄쫄 굴으면서 간신히 겨울을 났지요. 봄이 되면서 일거리를 얻은 흥부와 아내는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흥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자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가난한 우리 집에도 제비가 날아오다니 반갑다 제비야. 흥부네는 제비를 보자 너무 기뻤어요. 제비는 곧 둥지 속에 알을 낳았어요. 얼마 뒤 알에서 깨어난 새끼 제비들은 목청껏 지지배배 지지배배 지적이었지요. 어느 날 둥지 속에서 제비들이 시끄럽게 울어댔어요. 흥부가 달려가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둥지 속에 새끼 제비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저런 못된 구렁이 같은 이라고 어서 썩 꺼지지 못해! 흥부는 지게 잣대기를 휘두르며 구렁이를 쫓았어요. 하지만 다른 새끼 제비들은 모두 잡아먹히고 한 마리만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아플까. 흥부는 새끼 제비의 다친 다리에 헝겊을 대고 실로 잘 감아주었어요. 흥부의 보살핌으로 새끼 제비는 며칠 뒤 다리가 다 나아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녔어요. 가을이 다가오자 제비는 흥부네 집을 한 바퀴 돌더니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잘 가라. 내년에도 오너라. 흥부네는 제비가 하늘 멀리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강남 갔던 제비가 흥부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로 돌아왔구나. 흥부네는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비가 흥부네 머리 위를 빙빙 돌더니 입에서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어요. 흥부는 그것을 집어들고 살펴보았지요. 아니, 이건 박씨잖아. 기특하게도
우리에게 주려고 물어왔나 봐요. 흥부는 마당에 박씨를 심었어요. 박은 무럭무럭 자라 여름이 되자 굵은 덩굴이 흥분의 집 지붕을 덮었어요. 가을이 되자 지붕에는 보름달처럼 둥그런 박이 3개나 열렸어요. 여보, 이제 박을 타서 배불리 먹어봅시다. 흥부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첫 번째 박을 타는데 저절로 노래가 나왔지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어기여라, 톱질하세. 순간 박이 쫙 갈라지면서 쌀과 돈 괴짝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모두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버지, 다른 박도 어서 타봐요. 흥부와 아내는 두 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세 번째 박을 타니 일꾼들이 나와 눈 깜짝할 사이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어주었답니다. 그 박씨는 제비나라의 임금님이 마음 착한 흥부에게 내린 상이었거든요. 흥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놀부는 한달음에 흥부네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궁궐처럼 멋진 집을 보니 놀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놈 흥부야, 너 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분명 도둑질을 한 것이겠지? 형님, 도둑질이라뇨?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얻은 박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놀부는 집에 오자마자 처마 밑에 있는 제비 등지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고는 아직 남쪽으로 떠나지 않고 둥지에 있는 제비 한 마리를 꺼내 다리를 똑 분질렀지요. 놀부는 제비 다리에 헝겊을 대고 실로 대충 감았어요. 날씨가 쌀쌀해지자 제비는 강남 갈 채비를 했어요. 제비야, 어서 가서 흥부놈의 박씨보다 2배, 아니 3배 많은 박이 열리는 박씨를 가져오너라. 어서 가라, 어서 가. 놀부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손을 휘휘 저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놀부의 바람대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어요. 박씨를 심자 하루가 다르게 덩굴이 뻗어가더니 지붕에 박이 10개나 열렸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와 아내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즐근즐근 톱질하세. 이 박을 타면 제일 가는 부자들이.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박이 쩍 갈라지더니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이놈 놀부야, 네 조상님이 내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 어서 내놔라. 놀부는 할아버지에게 큰 돈을 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박을 탈 때마다 거지, 스님, 무당 등이 줄줄이 나와 놀부의 쌀과 돈을 뜯어갔어요. 어느새 놀부에게는 쌀 한 톨, 엽전 하나 남지 않았답니다. 이제 마지막 박만 남았어요. 여보, 우리 저것을 그냥 내다 버립시다. 놀부의 아내가 울상이 되어 말했어요. 아니야, 저 박에는 분명 금은부화가 있을 거야. 그러나 마지막 박을 타는 순간 구린내가 풍기더니 똥이 꾸역꾸역 쏟아져 나와 사방이 똥바다가 되었어요. 놀부와 아내는 똥물을 뒤집어 쓴 채 한탄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망했어. 형이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흥부는 놀부네로 달려갔어요.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서 저희 집으로 가세요. 놀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낯으로 간단 말이냐? 그동안 내게 못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부디 용서해다오. 형님, 우리는 형제입니다. 어려울수록 돕고 살아야지요. 그 뒤 흥부와 놀부는 한 집에서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끝. 이준이 이거 읽고서 느낀 점, 생각한 점, 뭐 이런 거. 뭐 읽고 무슨 생각했어? 놀부가 화내고 막 놀부가 흥부한테 화내고 제비 다리도 일부러 해고 그냥 대충 감아가지고 대충 감아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보물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박쥐가 내려오는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따봤는데 벌을 받은 거지요. 벌 받았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유준이는? 어떻게 해야 돼? 놀부가 그렇게 해서 벌을 받았잖아. 유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알릴 거예요. 뭘 알려? 어떤 거야? 저한테 저 따라하지 말라고. 유준이가 나쁜 짓을 했어? 네. 뭐 했는데?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유준이가 놀부처럼 했다는 게 아니고 놀부가 그렇게 해서 벌을 받았잖아. 그지? 이걸 보고 유준이가 놀부의 행동이나 놀부가 벌 받은 걸 보고 유준이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냐고. 몰라. 없어? 아무것도? 이야기는 잘 읽었네. 이야기는 다 아네. 유준아, 그 내용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유준이가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유준이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유준이는? 저렇게 따라하면 안 돼. 유준이 여기 놀부처럼 하면 안 된다? 맞아. 그거야? 맞아. 엄마도 그 생각했어. 그래, 그래야지. 마음씨 착한 흥부는 복을 받았고 못된 심보만 가지고 있는 놀부는 이렇게 자기 한 대로 똑같이 벌 받은 거야, 그치? 착한 사람 물건 빼앗고 나눠줄 수 있는데도 욕심 부려서 하나도 안 나눠주고 그러다가 이렇게 벌 받았는데 흥부는 아유 그래도 용서해 주잖아, 그치? 그렇게 자기가 나쁜 그런 걸 당했는데도 괜찮다고 용서해 주고. 여기서는 흥부와 놀부는 이제 여기 옛날 그 전래동화에서는 놀부는 나쁜 사람, 흥부는 착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 유준아. 이 책에서는, 그지?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사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재해석하고 재평가한 그것도 있어. 유준이가 나중에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 이건 아빠 고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무조건 흥부가 좋고 놀부가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놀부의 장점과 단점, 흥부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것도 있었어.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다 읽었다 끝. 그거를 엄마 느낌. 그거를 유준이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나중에 흥부라고 해서 다 무조건 착한 것도 아니었고 놀부라고 해서 다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유준이. 알겠지?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세요. 꾹.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로